이 사건은 2000년도에 일본에서 일어난 사건이다. 지금부터 세타가야구 일가 살해 사건을 이야기하려고 한다. 2000년 12월 31일 오전 도쿄도 세타가야구의 자택에서 미야자와 미키오 당시 44세, 부인 야스코 당시 41세, 딸 니나 당시 8세, 아들 레이 당시 6세, 이들이 숨져 있는 것을 부인 야스코 씨의 모친이 발견했다. 바로 옆집에 사는 야스코 씨의 모친이 딸의 집에 전화를 걸었으나 받지 않아 이상하게 생각하여 방문하였는데 일가족의 처참한 시체를 발견하게 된다. 미키오 씨의 자택은 카미소시가야 3번지에 위치한 3층 주택으로 특이하게 바로 옆집과 딱 붙어있는 형태로 지어진 집이었다. 이 옆집에는 부인의 모친과 언니 부부가 살고 있었다. 당시 이 주택지는 30채 정도의 집이 모여 있었지만 공원 토지 확대 사업으로 재개발이 확정되어 다른 주민들은 이사를 간 상태였고 피해자 가족도 4개월 후 2001년 4월까지 사이타마현으로 이사할 예정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집 주변은 이미 집을 허문 곳도 있어 밤이 되면 아주 조용했다. 발달장애를 갖고 있던 아들이 괴성을 지르거나 하는 일이 잦아서 다른 이웃들에 비해 늦게 이사를 하게 되었다고 야스코 씨의 언니가 증언했다. 조사에 따르면 범인은 12월 30일 밤 11시경 집 뒤에 있는 공원의 펜스를 발받침 삼아 피해자 집 2층 목욕탕 창문으로 침입한 것으로 보고 있다. 그 펜스 주변에 나뭇가지가 꺾여 있었으며 창문 아래 바닥에서 범인의 발자국이 발견되었다. 목욕탕 창문은 방충망이 설치되어 있었지만 풀린 상태로 땅에 떨어져 있었다. 11시 30분경 옆집에 살고 있던 모친과 언니 부부가 쿵 하는 큰 소리를 들었다고 증언했다. 그 소리는 처음엔 피해자가 범인에게 습격당하고 계단에서 떨어지는 소리가 아닌가 의심했으나 경찰이 샌드백으로 실험을 해본 결과 사람이 떨어지는 소리는 아님이 판명되었다. 그 소리는 3층 침실로 올라가는 사다리를 내릴 때 나는 충돌음으로 결론났으며 범행은 11시경에서 11시 30분경에 일어난 것으로 경찰은 추정했다. 범인은 먼저 2층 방에서 자고 있던 아들을 목졸라 죽인 후 2층에서의 소란을 듣고 2층으로 달려온 부친 미키오 씨에게 달려들었고 미키오 씨는 격렬하게 저항하며 범인과 싸웠으나 칼을 가지고 있던 범인에게 상반신과 하반신 모두 난도질 당하며 1층 계단에서 사망한 채로 발견되었다. 부러진 앞칼날은 미키오 씨의 머리 부근에서 발견되었으며 이때 범인은 오른손을 자신의 칼에 의해 상당한 심한 상처를 입고 피를 흘리게 된다. 미키오 씨를 살해한 뒤 범인은 사다리를 타고 3층 다락방으로 올라가 자고 있던 부인과 딸을 한꺼번에 공격했으나 이미 끝이 부러진 칼로는 제대로 살해하기 어려워서 다시 2층의 주방으로 내려와 시카를 찾는 사이 경상을 입은 두 모녀는 도망치기 위해 사다리를 내려오다 다시 마주친 범인에 의해 마구잡이로 난도질 당해 2층에서 사망한 채로 발견되었다. 특히 부인의 얼굴은 칼로 파낸 듯한 상처가 있어 가장 끔찍했다. 이후에 딸의 피가 묻은 휴지가 발견되었는데 범인을 피해 도망간 사이 부인이 딸의 상처를 치료하던 것으로 추정되었다. 범인이 남긴 증거들은 상당히 많았다. 첫 번째, L사이즈의 셔츠. 두 번째, 유니클로의 L사이즈 검은 에어텍 자켓. 주머니 속에서 특정 해변의 모래와 버드림 낙엽, 꽃가루, 애완용 새똥 등의 흔적이 발견. 세 번째, 검은 털장갑. 안쪽에 범인의 것으로 보이는 A형 혈액형 흔적. 네 번째, 녹색 바탕에 빨강, 주황, 실선이 들어간 체크무늬 머플러. 다섯 번째, 회색 모자. 여섯 번째, 흉기로 사용된 칼날 길이 21cm 회칼, 후쿠이현 제조품. 일곱 번째, 무인양품의 검은 손수건 임에 프랑스 기라로시제 드러커누어 향수가 뿌려져 있고 잘 다려져 있었음. 여덟 번째, 힙색, 오사카의 한 업체에서 생산. 아홉 번째, 족적에서 영국 메이커 슬레진저의 280mm 테니스화를 신은 것이 판명. 제조국은 한국이다. 이런 수많은 증거를 남겼지만 범인 검거의 실마리는 찾을 수 없었다. 범인의 신장은 175cm 전후이고 범행 시 미키오 씨와의 몸싸움으로 인해 손을 다쳐 묻은 혈액으로 A형인 것이 판명되었다. 경찰 추정 범인의 나이는 1965년에서 1985년생이며 사건 당시 나이는 15세에서 35세로 추정했다.
범행 방법으로 보아 대담하고 뻔뻔하며 윗옷을 벗어 가지런히 접어놓은 것으로 보아 깔끔한 성향을 보이는 것으로 추정했다. 피해자 자택에서는 수십 개의 지문이 남겨져 있었다. 지문은 소용돌이형이었으며 과거 범죄자들의 지문 데이터와 일치하지 않았으므로 전과자가 아닌 초범인 것으로 판명됐다. 범인은 범행 후 자택에 있던 물건들을 사용하는 등 대담하고 엽기적인 행동들을 보였는데 일가족을 살해한 뒤 피해자의 자택 냉장고에서 음료와 아이스크림 4개가량을 꺼내 먹은 흔적이 발견되었고 범행 중에 껌도 씹고 있었다. 오른손에 생긴 상처의 출혈을 자택에 있던 생리대를 이용해 막는 변태적인 방법까지 썼다. 범행 후 자택에서 대변을 보고 변기 물을 내리지 않아 대변이 그대로 남아 있었는데 시사통신의 2010년 12월 24일 보도에 따르면 대변에서 검출된 고마아에는 피해자들의 위에 있던 내용물과 식사에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고마아에는 야채에 참깨를 넣고 무친 음식이다. 그리고 범인은 2층 거실 소파에서 신용카드와 수첩, 은행 예금 통장, 운전면허증 등 생년월일이 표시된 서류를 분류하였고 거실 소파에서 수면까지 취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찬장과 책상의 거의 모든 서랍은 아래서부터 순서대로 열려 있었고 욕실의 욕조 안에는 영수증이나 서류, 타올, 쓰레기 등이 난잡하게 어질러져 있었다. 집안을 탐색하고 쓸모없는 물건은 욕조에 버린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욕조에 어질러져 있던 서류와 광고지들은 가위나 손으로 찢겨진 상태로 발견되었다. 1층 서재에 있던 컴퓨터로 인터넷을 한 흔적이 발견되었고 인터넷 기록은 피해자의 회사 사이트와 대학 연구실 홈페이지 등이었다. 사건 당일 오후 5시 20분경 도브니코역 도착하는 도브 열차 안에서 손에 상처를 입은 남성이 타고 있다는 목격 정보가 들어왔다. 처음엔 반창고를 붙이고 있을 정도의 상처라는 정보가 들어왔으나 조사본부의 추적으로 오른손에 뼈가 보일 정도로 깊은 상처를 입은 것임이 밝혀졌다. 남성은 아사쿠사발 쾌속 열차에서 같은 역에 하차한 승객 20명 중에 한 명으로 사무실에서 역무원에게 상처를 소독하고 붕대를 감으며 치료를 받았다고 한다. 상처의 원인을 묻자 열차 안에서 칼을 떨어뜨려 손이 베었어요. 라고 얘기했지만 열차 안에서 혈흔은 발견되지 않은 데다가 뼈가 보일 정도의 깊은 상처가 단순히 칼이 떨어지며 베인 정도로 생길 리가 없으니 해당 남성의 주장은 거짓으로 보인다. 남성의 외형은 30세 정도의 신장 약 170cm, 몸집이 컸으며 녹색의 가방을 메고 검은 다운 자켓의 청바지와 하얀 운동화를 신었다고 한다. 범인이 신고 있던 신발은 영국 브랜드 슬레이즌저로 한국에서 1998년 10월부터 2000년 11월 사이에 4,530켤레를 제조 판매했었다는 것을 알아내어 한국 수사관을 파견. 한국인 전과자들의 지문과 대조해봤지만 일치하는 지문은 없었다. 또한 유류품으로 남겨진 힙색이 간토 지역의 할인 매장에서 판매된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가방 표면에 묻어있던 세제가 일본 내에서 판매하지 않은 종류이고 가방 안에서 검출된 모래는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모래일 가능성이 높게 나타나 범인은 일본 이외의 나라에 갔다 온 적 있는 인물로 추정되기도 했다. 평소 피해자 가족은 정의감이 강한 성격으로 자주 규칙 위반자들에게 주의를 주었다. 자택 근처에 스케이트보드를 탈 수 있는 광장에서 밤늦게 그곳을 이용하는 스케이트보더가 있었는데 피해자와 소음 문제로 다툰 적이 있다고 한다. 그 밖에 뒤편에 있는 공원에 드나드는 폭주족들과도 트러블이 일어났다는 설도 있다. 조금 황당한 것은 미해결 사건의 범인을 추측하는 방송 프로그램 TV의 힘에서 일본에 대해 전혀 모르는 미국의 초능력자를 불러 용의자의 몽타주를 그려보게 했는데 얼굴의 형상이 광대가 진 일본인 얼굴이 아닌 한국계 얼굴이라는 주장이 나온 것이었다. 최근에 발매된 세타가야 일가 살인사건 15년째의 새로운 사실의 저자인 저널리스트 히토츠바시 후미야의 말에 의하면 이 사건은 제1교포 출신의 지하세계에서 활동하는 부동산 브로커로 어마어마한 재산을 가진 46세의 카네다 히데미치라는 인물이며 이 인물의 사주를 받아 범행을 실행한 자는 이인은이라는 32세 경기도 수원시 출신의 남성이라고 한다. 그가 이인은을 범인으로 지목한 7가지 근거는 다음과 같다. 첫 번째,
범인이 신었던 27.5, 28cm 슈즈 슬래진저는 한국 한정 판매품이었음을 비롯해 힙색이나 모자 등 범인의 유류품은 한국 제품이 많다. 이인은은 서울에 거주하며 자신의 활동권 내에 있는 마트 등지에서 이러한 제품들을 쉽게 구할 수 있다. 두 번째, 현장에 남겨진 점퍼 주머니에서 이인은의 본가가 있는 한국 경기도 수원시 주변의 것과 유사한 토사 입자가 검출되었다. 세 번째, 미야자와 씨 집에서 발견된 지혈대의 라텍스 고무의 파편과 블레이 테스탄트 부츠의 가죽 조각, 심지어 감정결과 범인이 현관 문 열림 자물쇠에 활용한 것으로 보이는 스위스제 육군 나이프는 군대의 장비품으로 판명되었다. 한국 육군에 입대한 경험이 있는 이인은이 사용했을 가능성이 높다. 네 번째, 미야자와 씨 집에서 미세한 분말이 검출되었는데 벤제도린이라는 마약으로 밝혀졌다. 이인은은 약물 중독자였다는 의혹이 있다. 다섯 번째, 힙색 안에 부착된 특수한 필름 조각과 미세한 분말이 모두 사용되는 곳은 인쇄 가공 공장인데 이인은은 역시 이 사건 전에 인쇄 가공 공장에서 일했던 바 있다. 여섯 번째, 이인은은 범인의 유류품과 같은 추리닝을 입고 있었다는 증언이 있었는데다 아구들에게 자신을 키드 란해적 캡틴이라는 뜻이다 라고 하고 다녔으며 범인이 손수건에 뿌렸던 향수인 드러커 누어를 애용하고 있었다는 정보가 있다. 일곱 번째, 이인은이 사건 전인 12월 상순에 연극을 보러 방문한 스기 남이구의 연극 스튜디오 주변에서 범인의 지문이 발견되었다. 사건 당시 미야자와 가족은 카미소시가야의 공원 확장으로 토지를 도쿄도에 매각하여 1억 수천만 엔이 넘는 현금을 보유하고 있었다고 한다. 물론 일본 내에도 살인 청부업자가 있었겠지만 꼬리가 밟힐 우려가 있기 때문에 경기도 출신의 이인은을 이용해 범행을 사주했다는 것이다. 히토츠바시 후미야의 말에 따르면 이인은이란 인물은 본래 한국에서 불량 그룹의 리더였던 인물로 미야자와 지방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인물이라고 한다. 결국 미야자와 가족의 재산을 노린 자가 이인은에게 범행을 사주했다는 것이 이 저널리스트의 주장이다. 사건 현장은 사건 전 공원 토지 확대를 위해 철거될 예정이었으나 사건이 일어났기 때문에 계획이 흐지부지되었다. 주변 주택들이 모두 허물어진 지금도 사건 현장은 허물어지지 않고 그대로 남아있다고 한다. 일본에서 크게 다루어질 정도의 엄청난 사건이기 때문에 세타가야 근방의 방범 등과 누르면 바로 신고가 되는 신고 장치 기기를 설치, 현재도 피해자 자택엔 방범 설비가 돼 있고 현장 보호를 위해 건물의 진입로는 차단되었으며 경찰관이 매일 순찰을 돌고 있으며 재미나 흥미를 위해 단순히 현장에 접근만 해도 의무조사를 받게 된다고 한다. 유족들은 일본에서 일어난 강력 범죄 사건의 유족들과 함께 공소시효의 폐지를 위한 살인사건 피해자 유족 모임, 통칭 소라노카이를 결성했다. 2010년 살인죄의 공소시효를 폐지하기 위한 형사소송법이 성립되어 해당 사건 및 과거의 미해결 사건들도 시효가 폐지되는 결과를 이루었다. 경시청은 2007년 현 사건의 유력 정보를 제공하는 자에게 현상금 최대 300만 엔을 내걸었으며 사건 조사를 협력하는 모임이라는 사적 단체에서 최대 2천만 엔 약 1억 8,200만 원을 현상금을 내걸었는데 이는 일본 현상금 사상 최고 금액이라고 한다. 그동안 경시청은 조사원을 연인원 23만 명이나 투입했고 지금도 38명이 매달려 있다. 현장 보호를 위해 24시간 경찰관이 상주해 사건 현장을 지킨다. 이 사건을 한국 방송 프로그램인 당신이 혹하는 사이에서 해당 사건을 다룬 적이 있는데 이 영상에서는 전반적으로 초등수사의 미흡과 무작정 범인을 한국인으로 본 것에 대해 비판적으로 다루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